안녕하세요. 다이카였습니다. 와, 알리움이 점점 꽃볼을 키우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지금은 제 주먹보다 더 커졌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엄청. 화면상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먹 2배만하게 지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제 주먹도 상당히 큰 주먹인데요. 아이고, 줄기도 막 엄청 튼실합니다. 이렇게요. 정말 뭐 튼실하게 올라왔는데 걸음이 좋아서 그런지 한 1m 한 2, 30cm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세 아이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리고 요 아이는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아이인데 이 알리움이 저희는 중부지방인데요. 지금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요. 알리움 구근 수확 언제 하나요? 또 알리움 캐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이렇게 남부지방에서 벌써 꽃이 졌을까요? 굉장히 댓글에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알리움 이제 꽃이 다 피고 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아래에 꽃대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조금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다음에 이게 알리움이요. 다른 구근들처럼 마찬가지로 잎이 마르면서 없어져요. 이렇게 땅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놔두시면은요. 그런데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진행이 그 하엽이 지는 속도가 빨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지에서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이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 영양을 이리 다 보냈잖아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이리 보냈는데 이게 꽃대를 잘라주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구근을 키워야 돼요. 구근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근을 키워가지고 이 입장에 있는 이런 것들 뿌리 이렇게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뿌리로 다 영양을 이제 함축을 시켜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누렇게 돼가지고 하엽이 다 지는 그런 형상을 보여요. 자, 꽃들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로커스, 그 다음에 튤립 이런 것들을 제가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히아신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구근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튤립 구근을 양지 쪽에 있는 걸 지금 이렇게 이제 캐놨어요. 이게 제때 캐야 되지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썩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썩지요. 이거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캐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캔 거를 락스를 한 방울 떨어뜨리든지 저는 이걸 씻어요. 씻어가지고 락스를 한번 떨어뜨린 물이나 카르베 몰약을 조금 넣어가지고요. 그 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놨다가 건져가지고 깨끗하게 그늘에서 말려요. 바람이 잘 통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구근을 이제 수확을 하려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캐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 크로커스도 캐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시기가 입장이 다 말라 들어가고 없죠. 요렇게 지금 오늘 요거랑 이제 같이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아직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알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알리움도 저렇게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입장들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들어갔을 때 이제 뽑으시면 돼요. 이해가 가실까요? 어떠실까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근을 수확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저는 그냥 깨끗하게 흙이 싫어서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몰약이나 락스를 한 방울 떨어뜨린 데다가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늘에서 3, 4일 바짝 말려가지고 그늘에 바람 잘 통하는 그런 데다가 티백 같은 데 넣으셔도 되고 양파망 같은 데 넣으셔도 되고 수량이 많으신 분은 그러셔도 되고 저처럼 가지수가 많으신 분은 그 화분 있죠. 우리가 구매할 때 산 포트 그런 데다가 쭉 넣어서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향기 별꽃, 향기 부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상태가. 지금 저랑 똑같으신가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이게, 이게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 괜찮으시겠지만, 저도 지금 올해 첫해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늘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요거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 받으신 분이 편지 저기를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요. 일단 꽃이 지고 나면은요, 시원한 그늘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된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꾸 보면 저기 물기가 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캐야 될까요? 캐지 않아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신데, 노지에서는요, 이게 캐지 않아도 여름 동안 이렇게 없어졌다가 가을에 다시 잎이 난다고 합니다. 딱 그냥 소실되고 없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잎이 다시 난다고 하고요. 화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화분에서 키우면 되겠죠. 화분에서는 시원한 그늘로 이렇게 옮겨가지고요. 물을 안 주면 안 되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에 한 번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건 화분이 작죠. 요런 건 화분이 작으니까 일주일, 7일에서 한 10일 정도에, 많이는 말고요. 살짝만 준대요. 또 많이 주면은 이 구근이 썩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요런 건 좀 화분이 커져. 요런 건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요 정도를 주시면서 여름 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름 동안에 구근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캐지는 않고 화분채로 이렇게 보관을 한대요. 그리고 보관을 하면서 단수는 하지 않고 물을 조금씩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주신 분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지 일시님 다시 한번 좋은 점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이시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당황이 되지요. 그러다 보면 가을에 이게 새싹이 올라온답니다. 새싹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물을 정상적으로 주시면서 영양제도 주시고 이러면 이제 이게 잎이 겨울 동안에 초록초록하답니다요. 이게 월동도 잘 된대요. 약간 좀 저온을 겪어야지 꽃도 잘 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따가 이렇게 이제 되면 초봄에, 이른 봄에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참고하실게요. 어저께 지손이 이런 거를 좀 올려드렸었잖아요. 올려드렸는데, 지손이 가들이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중부에서요. 요게 지금 중부에서 북부 우리 여기에서는 월동이 잘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많으신데요. 댓글에 지역을 어디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뭐 평택, 용인 이런 데까지는 이게 월동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역을 안 적어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계보, 청아, 애기, 와인컵, 그 다음에 요런 지소니 까들을 집 있죠. 바크나 집이나 아니면은 보온덮개 있죠.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덮어줘 가지고 월동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체 또 월동이 잘 되는 아이요. 이 아이요. 바이퀄 지손이 제가 올해 이제 3번째인지 4번째 꽃을 보는데요. 2만 원을 주고 사갖고 와서 여기다 심었어요. 이렇게. 그냥 사갖고 와서 심은데 이렇게 예뻐요. 해마다 꽃을 잘 피워줍니다. 이렇게. 월동 잘 돼요. 뭐 그냥 겨울에 싹 없어졌다가 봄에는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꽃은 한 달 정도 피는 것 같아요. 꽃은 엄청나죠. 이렇게 세력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해가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 이런 장소인데요. 그냥 뭐 멀칭이나 이런 걸 안 해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실게요. 고산초롱 꽃 보여주세요. 고산초롱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고산초롱 키우기, 요즘 고산초롱이 제가 이렇게 꽃을 가지고 와서 너무 예뻐서 그런지 고산초롱을 처음처럼 사장님이 다시 재입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개를 할 때 꽃이 필까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다시 영상으로 따로 요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고산초롱 키우기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싹소름 분갈이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저는 싹스름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요거는 겨울에 제가 삽목둥이를 지인님께 받아온 거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받아왔어요. 여기 두 개 있는 거는 결국은 뽑아봤더니 뿌리가 다 냉해를 입어가지고요. 뿌리가 다 무름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버렸고요. 그리고 새로 얻어온 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심었어요. 현재. 그리고 요거 이제 얻어온 거를 여기 두 포기를 뽑아서 저쪽에다 심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싹스름이 여기에 이거 식재를 해놓고서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하엽이 무름이 와요. 이렇게 떡잎이 지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오면서도 또 여기 살아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또 뭐냐 하면 제가 두 개 버린 거 있죠. 그거 위에 윗순 있죠. 제일 꽁대기. 그거 순을 또 혹시나 싶어서 잘라서 꽂아봤어요. 버리기. 여기 심었다가. 왜냐면 윗순이 또 있으면은 요게 활짝하는데 좀 힘이 들까 싶어서 윗순을 요렇게 여기를 잘라가지고 요거 띄어서 여기 심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요게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밑에 하엽이 이렇게 무름이 오고 있죠. 이거를 삽목을 했을 때는 물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거 물을 조금 좀 뭐 제라늄이나 이런 것처럼 물을 안 주면 얘는 또 휙 하고 가요. 또 이게 키우기가요. 요게 현재 구하기가 수량이 유통되는 게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에 오면은 그게 12,000원짜리 분에서 아마 4포기가 있을 거예요. 4포기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4포기 중에서 일단 한 포기를 옮겨 보세요. 왜냐면은 그 흙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몰라요. 저는 그거를 흙 상태가 좋으면은 그냥 그게 4포기를 그대로 그냥 키우시다가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분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분에다가 심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2달은 좀 안 되고 1달 조금 더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뿌리가 이제 내린 상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키우시든지 아니면은 옮기실 때 하나씩 옮기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한 포기, 그 4포기 중에서 한 포기를 일단 옮겨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성공을 하시면 한 열흘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성공해서 잘 활짝을 지키셨다면 또 하나를 옮기시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요. 흙은요, 저는 요거를 사가지고 온 야생토로 100%를 심었어요. 요거를요, 심었는데 마사를 50% 이상 배수를 잘 되게 해서 심어 보세요. 왜냐면은 물을 이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배수가 안 되고 이렇게 물이 많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또 가습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50% 마사를 해서 아주 흙은 좀 적게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에다가 한 30% 정도 산야초나 녹소토나 저곡토나 경석이나 막 이런 걸 좀 섞으시고요. 흙은 한 20%만 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거 비슷한 요거 싹스롬이라고 경상도에서는 이거를 바이올렛인데 이걸 싹스롬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상에 들어가 봐도 이 아이가 싹스롬으로 돼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근데 많은데 요 바이올렛은 입장이 요렇게 약간 좀 동글동글 하면서요. 잎의 매개 한번 보세요. 잎 매개에서 요거 깊이 있죠. 요 깊이가 약간 좀 연해요. 모습이. 요거는 조금 좀 깊죠. 길쭉하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요. 그리고 꽃 피는 모습도 약간은 달랐는데 꽃은 거의 비슷합니다요. 제가 이렇게 씨방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요. 여기에 이렇게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뒀더니 요즘 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렇게 씨방을 맺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이올렛인데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직 분갈이를 못하고 있어요. 요건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파는 4,000원짜리 바이올렛이에요. 요게 올 때는 꽃이 저기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 꽃대는 잘랐고요.
분갈이를 하려고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데 날씨 탓도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서 아직 요렇게 하고 있어요. 또 분갈이는 하긴 해야겠죠. 요거 분갈이 한번 요거는 분갈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나 그거나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마 뭐 택배 막 받아보시고 아마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분갈이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요거를 수일 내로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좀 하셔서 하시고 영상 올라오면은 참고하셔서 이렇게 분갈이 하셔서 예쁘게 좀 키워 보십시오. 앵초 관리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댓글에요.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에 담기 너무 길거든요. 제가 별도로 앵초 관리 올려드릴게요. 요즘도 꽃도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요거는 영상 다시 이렇게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기다려 주시고 그 영상 올라오면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하우스님, 저는 꽃에 막 하얀 뭐 나방도 아니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걸 방제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댓글에 올려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그런 게 안 생겨서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그게 생겼어요. 어제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잡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흔들면 좀 하얀 지금 막 날라다니네요. 요 근데 화면에 안 잡히네요. 이렇게 하얀 거 막 이렇게 날라다녀요. 이렇게 이런데 이 잎 뒷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렇게 이게 지금 개화가 돼 가지고요, 하얀 게 요게 개화가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참, 야, 별 저기도 다 보겠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얗게 붙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개화가 되면 하얘 가지고 밀가루 뿌린 것처럼 이렇게 날아다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만지니까 막 하얗게 날아다니거든요. 이런 게 또 생겼어요. 제가 이게 이름도 모르고 무슨 약을 사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여기 있죠, 이 통에다가 이게 아마 2리터 거예요. 큰 물병 있죠. 전 이걸로 이제 약을 쳐요. 2리터 여기 하나 가득에다가 다이센 M 낱개 포장으로 된 거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또 효능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나를 넣고서 지금 절반을 좀 쳤어요. 절반을 쳤는데 어저께 저녁에 쳤는데 반은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반은 죽은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낮에 햇살이 이렇게 내리칠 때 치면은 이게 그 입장이 다 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쳤는데요, 칠 때는 반은 지금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더 치려고 합니다. 반을 어저께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반을 사용을 했고요. 저 하초가 요 자리에 있었어요. 요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주위로 다 쳤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퍼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주위에 다 이렇게 쳤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다 타버리죠. 약이 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초에 따라서 비율 있죠. 농약 비율이 괜찮은 것도 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화초가 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여기 뒤에가 벌레가 이렇게 먹었었어요.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좀 강하게 제가 쳤나 봐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매발톱이라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똑같은 비율로 약을 쳐도 저렇게 입장이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참고를 좀 하실게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 주위를 또 안 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쳤는데 쟤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 뒤에 또 있네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하얗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돼서 이게 날아다녀요. 이게 다 날아갔어.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얗게 지금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거를 생기셨나 봐요. 그런데 방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이고 참, 벌레가 올해 저는 이거 처음 봐요. 많네요. 여기 또 오늘 여기 다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하얗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오늘 또 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벌레가 생기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요,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다이센엠을 또 쳐보고요. 안 되면 다른 걸로 한번 또 치려고 해요. 저는 일주일 전에 모두 싹이라고 종합적으로 또 그 되는 약을 한번 방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농약 방제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우스님, 농약을 방제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나요? 이러시는데 다육이 이런 것들은 무름병 약을 제가 일단 방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되면은 저는 깍지약을 칠 예정이에요. 깍지약은 여름이 오기 전에 필수적으로 또 쳐야 되거든요. 그 깍지약을 칠 예정이고요. 요런 하초들은 저번에 종합적인 약을 그 모두 싹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예방하는 게 있고 또 생겨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방하는 약을 쳤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또 생기네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거 모두 싹이 내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이센엠을 지금 쳤어요. 근데 저 벌레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쳤어요. 근데 요거 오늘 한번 다시 쳐보고 방제가 안 되면은 다른 걸로 또 쳐야 돼. 또 약을 또 자꾸 내성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휴일인데요. 아, 요거 넌출 얼굴 꽃 아주 오래 이렇게 잘 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